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수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모노클로 시즌3의 김선윤 멤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대체로 많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랑 좀 할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드디어, 종가 기준으로 10만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 다들 기억을 하실 테죠? 문의도 많으셨잖아요. 자, 그런데, 고맙다고 문자가 제게 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아쉽네요, 여러분. 진짜 만으로는 1년 3개월인데 2년 미뤘어요, 2년. 2014년, 5년이 아니라 재작년 11월부터 정말 세게 미뤘습니다. 3만원대부터 말씀드렸고요. 10만원 기준으로 수익률이 185%인데요. 현재가 기준으로 한다면 200% 정도, 배당까지는 200%가 넘어갔습니다. 3배 정도 되는 수익률인데 1년 4개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했지만 결국 제가 말한 대로 됐습니다. 모든 증권사들이 제 목표가를 따라했습니다. 아시죠? 네. 다음 종목도 물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정보도 많이 드려도 저한테 득이 안 돼서 공개를 잘 안 해요, 요즘에는 사실. 그렇죠? 그래서 큰 종목 위주로는 말씀드리지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국 상해 증시가 결국에는 좀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기도 한데요. 어찌 보면은 이게 빨리 한번 깨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제대로 된, 상승을 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 흐름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상해 종합지수가 오늘 2.4%가 빠지면서, 2,949포인트 상황을 좀 보여줬어요. 좀 안타까워요. 좀 많이 안타까운데, 아시아 쪽 이렇게 같이 여러분이 보이시죠? 많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건데, 중국이 좀 빨리 정신을 차리고 좀 깨지고 나서 좀 반등이 나오는 포인트가 좀 보여야지만, 어느 정도 좀 세계 글로벌 증시 자체가 좀 그래도 안정권을 들어설 수가 있을 것도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걱정인 것은 유가에 대한 부분인데, 아시겠지만 유가가 10달러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얼마 전까지 20달러 얘기가 돌았었는데요. 10달러. 10달러 얘기가 나왔고, 오늘 새벽에 보니까 아침에 장중에 30달러를 깨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냥 사실 현재 나와 있는 모든 글로벌 증시 상황들이나 글로벌 대외 지표나 원자재 상황들 자체 전부 다요. 2011년도 유럽 위기보다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게 금융위기가 와도, 올 수가 있겠구나 할 정도의 상황인 거예요, 현재 상황이. 그 정도로 좋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환율은 또 오늘 어떻게 좀 됐는지 살펴볼게요. 환율 시세를 보니까, 환율이 좀 내려오네요. 자, 환율은 1204원대입니다. 자, 환율이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1210원 막 넘어가다가 내려왔어요. 이거는 조금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예측해드렸던 1200원은 돌파한 다음에 내려올 것이다. 또 맞았습니다. 요즘 제가 방송상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맞아떨어지고 있어서 입을 열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좀 조심하고 있는데요. 원달러 흐름이 이제는 또 다시 꺾여 내려가면서 외인들의 매수가 드디어 시작될 것이다. 예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소리인데 예언을 하고 있어요.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그렇죠? 자, 어찌됐든 여러분, 흐름은 조금 이제 돌아올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 지난주에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되는 알코아라는 회사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알루미늄 업체이기도 한데요. 그 회사가 주로 제일 처음 실적 발표를 해요. 근데 그 회사 실적 발표에 따라서 어떻게 경기 자체가,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면 경기가 잘 돌아갔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건데, 실적이 좀 잘 나와줬어요. 그래서 조금, 좀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번 어닝 시즌은. 그리고 좀 맞아떨어지는 게 환율이 다시 내려갑니다. 외인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곳이 낙포카드 대형주 쪽입니다. 그쪽에 이제 어닝 시즌이 들어왔는데,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안 좋았던 부분을 털고 가면서 이제 이번 올해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매수가 낙폭과세주 중심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목들 위주로 들어올 건지에 대한 부분이 참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이따가 하나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가 지난주에도 많이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들 흐름이 워낙에 좀 좋아요.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서 참 기분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끝까지 좋은 얘기와 좀 많이 도움이 되실 만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 뭐 이전에 대박플러스 시즌 1 때도 제가 한참 했었어요. 한 8개월 정도 대박플러스 시즌 1에 강의를 했었는데요. 뭐 기본적인 분석들에 대한 부분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다들 워낙에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접할 수 있는 저는 뭐 업황 얘기나 그다음에 뭐 종목 얘기를 주로 드리니까 시장 얘기 드리니까 항상 매주 드리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1분기 업황 분석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우선 글로벌 위기 대처 방안에 대한 부분을 가장 첫 번째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주식은 그렇습니다. 시장은 그렇습니다. 작은 사이클이 있고 그 작은 사이클에 또 그 작은 사이클들이 또 큰 사이클을 그리고 그 큰 사이클이 아주 대형 사이클을 그리는 게 바로 주식 시장인 거죠. 그 작은 사이클은 분기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또 하나의 사이클은 1년, 뭐 5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거의 매년 큰 주기마다 왔었던 글로벌 위기감이 우선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칠판으로 가볼게요. 글로벌 위기감이 조성이 됐어요. 흰색으로 해보죠. 우선 중국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뭐 이 얘기는 너무나 많이 아시기 때문에 뭐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촉발이 돼가지고 결국 상해 증시가 오늘장 기준으로 해서 3,000포인트를 깼습니다. 항상 이제 좀 열불이 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는 중국 상해 증시보다요 1시간 반 빨리 열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중국 상해 증시는 10시 반에 열거든요. 그리고 1시간 점심시간을 끝나고 나서 4시 반쯤인가요? 4시쯤에 끝이 나요. 4시 반인가요? 그런데 보면은 항상 우리나라 증시가 3시에 끝난 이후에 꼭 중국 증시가 이렇게 위아래로 많이 움직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특히 요 근래 들어선 꼭 밑으로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았는데 어느 날 5% 빠져, 6% 빠지고 쩍킥 걸리고 막 3,000을 깼습니다. 이제부터가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3,000이라는 지수 포인트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드려보자면 한 1,900 정도의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1,900 정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1,900, 1,850포인트, 요 포인트 구간에서는, 싸다. 네. 기관들도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많이 권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네. 그렇죠? 자, 3,000포인트도 마찬가지로 한 2,800에서 3,000포인트 정도 사이에서는 매수할 만한 자리다라고 좀 인식이 잡히는 그런 이제 구간입니다. 근데 사실 상해종합지수가 우리나라는 사실 요때가 굉장히 경험이 많아요. 거의 한 5년 동안 이때는 어떻게 사면은 수익이 났던 구간이에요. 그렇죠? 이때 샀으면 수익이 항상 났고 다시 2,000포인트로 회귀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길어야 4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중국은 사실 이 경험 자체가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박스권을 유지했던 것도 아니고 계속 달려주다가 꼬꾸라졌다가 올라갔다 다시 꼬꾸라진 거잖아요. 패턴 자체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3,000포인트를 깨고 난 이후부터 해서 요 구간대에서는 어느 정도의 조정을 거치고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 보통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안정권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 증시 자체가 이제는 사실 더 이상 깨질 곳은 조금 제한적인 구간까지 내려왔어요. 뭐 최악일 경우 2,800까지 우선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상승을 줍니다. 어제 이제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제가 이번 주 한 주간은 시장이 좀 횡보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상승을 보면 월요일 날 빠지고 화요일 날 빠졌던 부분을 회복하면서 조금 올라서는 그 정도 포인트. 그러니까 주봉상의 포인트에서는 크게 변한 거는 사실 없는 그런 구간, 아직도 횡보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내일 또 옵션 만기일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기일이 끝난 이후부터 해서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네. 우선 코스피 쪽 실적 발표가 어닝 시즌이 들어가죠. 어닝 시즌이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해서 실적 발표를 확인한 이후에 뭐가 되냐면 끝난 이유. 실적 발표가 이제 엔드 되면 누가 들어오죠? 네, 외인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제 살만한 종목들을 이미 많이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실 건 뭐냐면 지금은 사실 코스닥 쪽에서 1월 효과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안 빠지고 있고요. 지수가 잘 버텨주고 있어요. 글로벌 시장 대비한다면 사실 우리나라 양 지수가 굉장히 지금 튼튼한 상황이거든요. 다른 나라 대비해서 진짜 안 빠진 거예요. 코스닥 1월 효과가 끝나고 실적이 나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는 거죠. 네. 그 코스닥은 언제 가냐? 빠지진 않고요. 올라가기가 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잠깐 동안은. 그래서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실적 발표 끝난 이후에 단기적인 흐름 포인트 수익 낸 사람들이 또 이쪽으로 약간 이동을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나오는 게 바로 1월 시장입니다. 그래서 1월 중순부터 해서 코스피 쪽의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코스닥은 약간 주춤거리고 나서 1월 말이나 2월 초가 됐을 때 다시 한번 코스닥 쪽으로 회귀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상승을 타게 만드는 그런 이제 그림이 우선 1월 달, 2월 초까지, 2월 중순까지 그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복병이 있습니다. 복병이 뭐냐면 우선 환율은 사실 다시 1210원 정도까지 갔다가 이제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는데 환율 그래프를 보더라도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약간 1200원 정도 요런 상황인데 요 포인트 자체까지는 좀 내려오지 않을까 싶어서 가격적인 측면을 보자면 차트상에 1180원 깨졌다가 다시 올라갈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해보는데요. 워낙에 요게 최근에 급하게 올랐죠. 급하게 올랐어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요게 언제쯤? 요게 1180원 언제쯤? 2월 초에서 중순쯤? 중순쯤이 아무래도 1180원 구간대 내려왔다 다시 반등해주는 포인트가 차트상의 흐름이다. 그래서 요거 약간 어찌 맞아 떨어지자면 대형주 쪽에서의 매수 포인트를 좀 잡을 수도 있고 외인들이 매수가 떨어지게 되면 들어올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있어서 환율에 대한 부분은 악재는 좀 아니라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셔야 되는데 가장 불안한 것은 이제 유가예요. 사실 유가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때문이죠. 중국이 지금 지표들 상황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이고 경제 지표가 안 좋다고 하니 성장률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다 보니 가장 많이 사용해주고 계신 분이 어떻게 해요? 주춤하니까 당연히 유가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30달러입니다. 저는 이제 차가 경유차라서요. 경유를 넣으면은 1100원 초반대였는데 요즘 보니까 1000원대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 수원이라 여기 이제 서울에 올 때 기름을 넣어서 오는데요. 가끔씩 90원인가 그런 것 같아요. 지나오다 본 기억이. 근데 굉장히 싸졌어요. 근데 여기서 더 이제 깨진다는 게 지금 나온 게 얼마 전까지는 20달러 나올 것이다. 근데 20달러가 진짜 나왔습니다. 네. 이 예견은 불과 한 달 정도 전에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건데 이제 다른 전문가는 10달러를 얘기합니다. 10달러 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19달러, 18달러. 근데 아시겠지만 유가의 마지노선들에 대한 부분에서 그 중동유들의 마지노선 자체가요. 한 25에서 7, 8달러 정도가 마지노선 자리거든요. 쉽게 깨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버티다가
조만간에 나올 이슈는 제가 볼 때 10달러까지는 좀 불가능하고 한 25나 내려왔다가 어떻게 해요? 감산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60달러에서 50달러 이렇게 가는 거는 마이너스 이제 얼마 안 돼요. 근데 30에서 20달러 초반대 가면 그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떨어질 수가 있는 그런 구간대가 아닌 거예요, 사실. 워낙에 밀린 상황이라. 낙폭이 과한 상황에서의 상승 흐름을 분명히 타는 거잖아요. 낙폭이 과한 만큼 오히려 떨어지는 포인트가, 낙폭이 과하다 계속 떨어지나요? 이렇게 가다가 결국 이렇게 가잖아요. 항상. 모든 그래프도 이렇잖아요. 떨어지는 그래프는. 낙폭이 처음에는 과하더라도 결국에는 서서히 기다가 어떻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시장의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유가에 대한 부분이 더 이상 빠지더라도 사실 시장의 영향력 자체가 크게 미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오로지 국내 시장에서는 수급적인 부분, 그러니 감산에 대한 부분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다시 조금 숨통이 트이는 중동 쪽에서의 외국인 자금들이 국내로 유입이 된다거나 신흥국 쪽으로의 자금 투자가 다시 들어오는 포인트.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글로벌 지수의 상승,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조금 많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가만히 고민해 보시면 이런 그림이 조금 생각이 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유가에 대한 부분을 민감하고 중국 증시에 2,800포인트 정도까지 바닥은 고민하고 대응해보자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반기 업황 점검을 좀 해볼게요. 사이클을 오랜만에 사이클을 동그라미 그려보죠. 여러분들, 이제 여기 12월이죠? 제가 되게 이런 거 가끔씩 그리잖아요. 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실적 시즌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눠봤을 때, 여기가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여기도 그렇죠? 그쵸? 네, 실적 시즌인데, 요 포인트에서 실적 시즌이 끝나자마자 항상 나오는 게 이제 2월 달에 하는 게 있죠? 2월 달에. 춘절 이슈가 항상 끼잖아요. 그러니까 춘절 관련주들을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하시려고 지금부터 이제 많이 종목들을 알아보시고서 계시고, 저도 물론 미리미리 대응을 하기 위해서 종목을 추천을 드렸다가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는 바람에 여행주나 면세점주들이 쭉쭉 밀리면서 손절을 당하기도 했잖아요. 제가 9시 방송에서요. 그렇지만 화장품주들도 추천을 드리면서 한국콜마를 낮방송 2시 방송에서 보유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피 실적주의 실적 발표 끝난 위주로 해서 들어갔다가 수익 보고 빠르게 수익 봐야 됩니다. 5에서 10% 사이 수익만 노리셔야 돼요. 그 이상은 안 돼요. 대형주 쪽은요. 수익 보고 나오셔서 바로 코스닥의 실적주 기대감 있는 종목을 위주로 해서 한번 상황 보고 실적 발표된 이후에 좋은 종목 위주로 해서 빠르게 첫날 들어갔다가 다시 10% 정도 수익 보고 나온 다음에 바로 춘절 관련주 매수가 들어가는 포인트가 필요한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화장품주들이 대안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에서는 좀 보자면, 화장품주가 가장 안 밀렸어요. 이쪽 관련해서. 화장품주. 그 다음에 이제 면세가 너무 많이 밀렸어요. 여행 레저인데요. 이 종목들을 좀 제가 체크를 우선 좀 한번 해드릴게요. 자, 화장품주부터 좀 보겠습니다. 화장품주들을 보면은 여러분, 우선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전 차트는 셀트리온이었고요. 자, 한국콜마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좀 사인을 드렸던 낮 2시 방송, 화요일 방송에서 사인을 드렸는데, 지난주에도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요. 한콜마 같은 경우가 요런 현재 그래프 차트를 보고 계시고, 다른 것도 지금 제가 오픈을 해볼게요. 자, 코스맥스. 자,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한콜마랑 비슷한 분위기로 현재 차트가 움직여주고 있죠. 시장의 지금 면세나 여행 관련주들이 하락이랑 좀 다른 모습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아모레 G가 요런 상황. 아모레 G는 좀 재미가 없네요.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도 떨어지지는 않고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가 좀 꺾였네요.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 춘절이 오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한 세력들이 있어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코스맥스 같은 경우. 수급 상황을 열어보자면 외인들과 기관들이 정말 퍼펙트한 매수를 보여주는데 오늘 외인들이 54,000주를 한국콜마에서 매수를 합니다. 자, 코스맥스도 볼게요. 외인이 많이 샀는지. 자, 코스맥스는 반대로 기관의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와주면서 2만 주 이상 들어와주면서 주가 부양을 시켰네요. 가격적으로는 그게 코스맥스가 2배 정도가 나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매수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매수는 똑같이 들어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춘절까지 이슈 보고 지금부터 약 한 달 좀 안 되게 고민하고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화장품주 중에 추천을 드리자면은 한국콜마와 코스맥스를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코스맥스보다 한국콜마를 추천을 드릴 건데 왜 그러하냐면 한국콜마가 이제 10만 원 위부터 해서요. 호가 단위가 500원입니다. 네, 500원이에요. 한 호가가 오를 때마다 0.5%씩 오르기 때문에 좀 재미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수급 상황 자체가 코스맥스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수량들을 개인 물량을 빼먹고 있는 게 한 달 이상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 보는 게에서도 계속 이때부터 해서도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게 급등을 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네. 급등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한국콜마가 지금부터 최고가를 넘어가더라도 13만 원이기 때문에 수익률로 따져보자면 30%인데 수익률로 따져보자면은 약간 이 종목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단기적인 포인트를 노리신다면, 그러니까 한국콜마는 조금 완전 단기는 아닌 거죠. 약간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10에서 15% 정도의 수익만 노려셔야 되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을 보셔야죠. 급등을 노린다면은 한국 화장품 같은 종목을 노리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은요, 자, 한화장품. 지난 이제 15년 12월 16일 수요일 같은 경우가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날 급등이 하기도 했는데 이 종목은 좀 패턴이 살아있는 그런 종목이죠. 많이들 좋아하시는 패턴이에요. N자형 이런 패턴을 전형적으로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은 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슈가 좀 춘절 이슈가 되면 항상 이런 종목은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보다 주가가 2배 이상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서 상한가를 가더라도 저는 것 좀 안 넘어가고 한 얼마요? 한 6,000원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아직 전고점까지 남아있는 상당히 여유가 있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 그 단기적인 포인트 노렸을 때 한국화장품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시점부터 해서 좀 매수를 하셔서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시면 어떨까. 마찬가지로 중국 이슈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본적인 그 모멘텀은 다 있어요. 똑같이 있고요. 주가의 등락폭과 더불어서 올라갈 수 있는 거래량도 만만치 않게 터지죠. 한국화장품 터지게 된다면. 많이 터질 경우에는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500만 주, 530만 주까지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주가를 올려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 포인트를 노리신다면 한국화장품, 그리고 하나 더 따라가신다면은 코리아나 같은 경우, 한국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 코리아나 차트 모양을 보시자면 거의 완전 그 껌딱지 바닥에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요. 거래량이 이때 한번 좀 터지는 모습이 좀 나오기도 했는데 큰 그림에서 보자면은 큰 움직임은 아니고 조금 어떤 느낌이냐면 이때 모았구나, 이때 좀 샀구나, 다음 상승을 위해서 모았고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주가를 어떻게 해요? 아래로 밀지 않으면서 모았고 밀지 않으면서 다시 이렇게 버티기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보니까 재밌는 거래량이 보이네요. 약간씩 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요게 하루하루씩 살짝 올리면서 이거 지금 전형적인 매수 시그널에 대한 발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도 얘도 상한가를 지금 가버리면 한 14,000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전고점을 넘지 않은 여유가 있는 그런 포인트에서 코리아나나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인 포인트로도 노릴 수 있는, 그래서 좀 안정적인 거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하시면 되시겠고, 아니야, 나는 그래도 좀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코리아나나 한국 화장품을 매수하셔서 춘절에 대한 이슈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네, 둘 다 오르기 직전의 포인트, 4종목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면세 관련해서는 워낙에 많은 종목이 있어요. 두산 같은 경우가 끝도 없이 내리고 있는 모습이고, 제가 이제 방송사에 추천드렸다가 이제 손절을 당한 LIS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면세점들이 정말 그 매출 포인트를 올리기 위한 부분이 이제 중국의 관광객이 가장 필수예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잠깐 돌아가 볼게요. 작년 춘절 때 중국에서 해외여행을 가신 분들이 500만 명 정도가 돼요. 작년에 500만 명인데요. 우리나라로 약 15% 정도 조금 넘게 들어왔고요. 가장 많이 여행을 간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그게 약 80만 명 정도가 약 우리나라의 춘절 기간 동안 작년에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대북 이슈 때문에 줄지 아닐지 좀 고민이 되는데, 주가가 미리 좀 반영을 해주죠. 어떤 주가요? 여행주들의 주가가 미리 선반영이 되는 거 보면은 작년보다 줄겠구나. 또 아시겠지만 중국이 지금 완전 어떻게 됐습니까? 차트 완전 깨지고 상해지수 그냥 사상 이렇게 깨질 수도 없잖아요. 좀 많이 줄지 않을까. 그래서 면세 관련주들은 사실 이번 춘절은 재미가 없다. 많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행도요. 재미가 없을 겁니다. 호텔 신라 재미없을 거고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레드캡터 등등등 다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화장품주들은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화장품주들은 수출 포인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수출 포인트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나마 그게 살아있고 제약주도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봐라. 그래서 이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줄지는 저도 모르겠는데요. 조금 조심하자. 면세점주들이나 여행주들은 지금 만약에 매수해볼 생각으로 요거 두 개를 덤비셨다면 빠르게 정리하시고 화장품으로 이동을 하시고요. 물려 계시다면은 화장품으로 이동하셔서 수익을 나시는 게 아마도 더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자면 봄이 되면은 이제 항상 그렇습니다.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주들이 항상 강해요. 네. 봄이 왔어요.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주들이 항상 이제 봄이 되면 강해요. 왜 그러하냐면 1월달이 성수기거든요. 1월달에 성수기입니다. 특히나 이제 왜 그렇죠? 어떤 게 많냐면 수술 환자도 제일 많아요. 좀 많아요. 그리고 골절 환자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종목들이 조금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느는 그런 시기예요. 1월달이요. 많이 들어요. 그래서 1월달에 항상 실적이 좋다 보니까 봄에 맞춰 주가가 선반영이 되면서 시적 판매가 끝나도 지금부터 해서도 이렇게 어떻게 해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려는 그 초입 구간이 좀 있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로 가는 거고, 또 하나 셀트리온이 지금 우리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 시장을 이끌어주면서 10만 원 위로 역사적인 지금 흐름을 보였어요. 거기 맞춰서 같이 또 딸려 올라가는 포인트. 근데 지금 왜 안 올라가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종목들도 꽤나 있는데 결국 다 올라갑니다. 시장의 논리라는 거, 업황 따라갈 때 소외받는 그 업황 내 종목은 거의 없어요. 웬만하면은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1분기 때 다들 좋기 때문에 거의 안 좋은 종목은 없어요. 제약바이오 쪽에서. 그래서 추울 때 1월 달에 가장 실적이 그래도 좋은 축이라 괜찮은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주들은 또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총선 때도 아시겠지만 유권자에 대한 층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대선 테마까지 같이 끼는 거고, 정부에서의 바이오 시밀러 역할을 봤을 때도
괜찮은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제가 요즘에 방송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도 제가 지지난주 주식CPM 원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오늘 좀 오랜만에 급등이 나왔네요. 바이넥스를 좀 볼게요. 자, 바이넥스라는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CMO라고 합니다. 위탁 생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OEM이랑 좀 다른 게, OEM에서는 여러 업체들이 이거 만들어줘 해서 물건을 찍어내주는 게 OEM이잖아요. 근데 이제 CMO 같은 경우는 설명을 잠깐 좀 드려보자면, 아주 큰 제약사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싶은데 그 제품에 대한 기술이 없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회사가 그 기술을 갖고 있고 만들 줄 알아요. 근데 그 회사는 그거를 개발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돈이 좀 부족하거나 개발하더라도 판매처가 워낙에 없어서 만들어 놔도 조금 약간 어떻게 재미를 못 보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거를 큰 제약사에서 어떻게 해요? 투자를 해주죠. 투자를 어떤 식으로 뭐 3자 배정을 한다거나 시비를 찍는다거나 투자를 해줘서 그렇죠? 그 제품을 만들고 성공을 시켜서 자기네 회사에서 이렇게 쫙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이 큰 회사, 작은 회사가 1대1의 계약 관계상으로 완성이 돼서 OEM이랑 약간 좀 다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CMO 전문 기업이 바이넥스인데요. 세계에서 4번째 정도 규모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죠. 수율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작은 회사가 아니고요. 엄청나게 크고 좋은 회사입니다. 네.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마 모르실 것도 같은데 시가총액 5,400억이에요. 작은 회사가 아니고요. 굉장히 크고 튼튼한 회사다. 중견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많이 상승을 주는 게 CMO랑 바이오시밀러는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가 뭐 신약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레시피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건데 못 만드는 회사. 근데 CMO라는 그 기술을 주로 사업하는 위탁생산하는 회사들은요, 굉장히 기술력이 좋아요. 또 웬만한 제품들을 다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연구 시설도 갖고 있고 공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넥스라는 회사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현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라는 기업, 그런 이제 그 약의, 복제약의 가치가 주목을 받는 거죠. 셀트리온 덕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주목을 받는 거고, 힐러리 여사님께서도 그 포인트를 상당히 좀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바이넥스 같은 경우가 좀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좀 급등이 나왔던 그런 하루가 아닌가. 또 최근 들어서도 굉장히 조금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거는 이제 전고점 포인트가 28,300원인데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패턴주의이기도 합니다. 뭐 큰 그림을 그리는 패턴주의긴 한데요. 항상 매년 전고점 자리를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요. 이거는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하지만 그래도 좀 올해 한 해 기다려본다면 28,000원짜리 넘어가면서 3만원 정도까지의 가격을 그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셀트리온의 성공으로 더욱더 우리나라 정보기관에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투자에 박차를 가할 것이고, 삼성 바이오시밀러 공장에 대한, 삼성 바이오에 대한 공장에 대해서도 삼성 엔지니어링이 얼마 전에 5천억 규모의 수주를 받기도 했었죠. 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확실하게 밀어줍니다. 삼성의 바이오시밀러를 얼마나 밀어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를 좀 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홀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환율 수혜를 좀 받기도 해요. 네. 우리나라 제약업종들이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파나요? 아니잖아요. 다 해외 수출이 많습니다. 그 환율에 대한 어떻게 해요? 네. 이슈들. 그래서 실적이 어떻게 잘 나온다는 거죠. 요즘에 재밌는 거는 엔화 가치가 또 괜찮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비한다면. 그래서 엔터주들도 꽤나 좀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것도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서 바이오시밀러 쪽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12월, 1월 연달아서 2월까지 해서 그 콘서트
콘서트 많이 가시죠? 콘서트 매출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연예기획사 포인트에서는 콘서트 매출이 어마어마한데, 항상 이때 조금 매출 포인트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관련 엔터주들을 제가 조금 최근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지난주도, 접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즘 움직임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종목들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YG엔터나, 뭐, SM이나, 또 그 카카오에서 로엔을 어떻게 해요? 인수를 했죠? 로엔을. 이거 멜론 때문에 인수한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시너지. 근데 저는 숨겨진 다른 시너지를 봤습니다. 카카오와 로엔에 소속되어 있는 연예인들, 대표적인 연예인이 뭐 아이유나 뭐 시스타나 뭐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제2의 CJ를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CJ는 문화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케이블 시장을 처음에 장악을 했고요. 그리고 그 많은 케이블 시장을 활용해서 엔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 대장으로서 역할을 한 흐름인데, 그의 원천은 바로 케이블 시장을 장악해서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죠. 카카오는 뭐가 있습니까?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엄지손가락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나라 전 국민이 카카오톡을 합니다. 보통 이제 나라마다 메신저를 그걸 쓰면 다 그걸 하는 것 같아요. 거기와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CJ를 다 제2의 CJ ENM, CJ가 되려는 연예 엔터 쪽에서 집중하는 포인트. 그렇죠? 또 카카오가 우리나라만 있습니까? 동남아 쪽도 많이 쓰기도 하고요. 저쪽 남미 쪽도 쓰는 곳이 많아요.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거기에 K-팝을 넣으면 어떨까요? 한류를 넣는 겁니다. 로엔을 활용해 한류를 넣는 거죠. 간단합니다. 회사에서 뭐 하나 딱 엔터 치면은 그 나라의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한테 알림이 가잖아요. 탁. 그쵸? 그런 거잖아요, 원래. 이게 바로 시장 장악력의 무서움이잖아요. 라인이 우리나라에서 바로 그냥 죽어버렸던, 라인 잘 안 쓰잖아요. 다 카카오 쓰니까 라인이 좋아도 그냥 분위기와 쓰는 거 그냥 가는 거잖아요, 원래. 요런 같이 엮여서. 그쵸? 재밌죠? 그래서 CJ 이에는 CJ를 능가하는 카카오. 그래서 엔터주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쯤 이제 주목을 받을 시기. 시작되지 않았나. 엔터주들도 흐름을 좀 볼게요. 대표적인 엔터주 SM, YG 엔터 이런 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컴퓨터로 가서요. 자, SM 같은 경우가 오늘 5% 정도 상승이 나옵니다. 그간의 흐름이 이제 작년에 계속 좀 여름까지 횡보하다가 가을 되면서부터 좀 상승을 하는 흐름에서 다시 좀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시 상승이 좀 나오고 있어요. 요게 저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요. 큰 패턴에 대한 이제 흐름들인데, 사실 여기서 라인을 이렇게 잡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아니고요. 새롭게 라인을 잡아야 돼요, 일봉으로. 새로운 라인을 그리고 있는데, 횡보를 보통 한 3개월, 4개월 하게 되면 거기가 새로운 바닥이 인식이 돼버리는 자리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 라인 맞춰서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게 요 포인트가 지금 바로 전고점 자리거든요. 여기가 5만 원 초반대. 이게 상승을 준다면 이런 식의 이제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뭐 급하게 오르기는 좀 힘들겠지만 계속 상승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열려버린 차트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보자면 오늘 메인이 들어왔지만 최근의 기관들도 5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수집해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자면 YG엔터인데요. 자, YG엔터는 흔히 얘기하는 3바닥입니다. 3바닥. 3바닥 포인트까지 내려온 이후에 반등의 조짐이 오늘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이랬던 적이, 꽤나 있었죠. 네, 많았어요. 이럴 때마다 여기도 그랬었고, 여기도 있었어요. 어쨌든 바닥을 이렇게 3번, 4번 찍는데 더 이상 깨지진 않거든요. 여기서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상승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도 있고요. 이게 아니라면은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두 가지 패턴 형식이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은 바닥 인식에 대한 부분이 완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관심을 가져도 되는 자리인데요. 수포인트에서 역시나 외인들의 매수가 다시 좀 잡히는 모습이고, 잠깐 기관들이 좀 배신을 하다가도 오늘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간의 기관은 꾸준하게 매수를 했고요. 자, 기관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중순부터 말까지 계속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들이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관 매수가 들어왔는데, 기관은 여기서 매수한 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손해 구간이라는 게 또 확인이 되네요. 상승 그림을 탈래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못 가도 45,000원까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 7, 8%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인 거예요. 이런 종목은요. 네. 큰 걱정 없이. SN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 이런 게 있고. 로엔 같은 경우는 다시 올라가죠. 왜 올라갈 수밖에 없나요? 결국 시너지 받을 겁니다. 이게 지금 카카오 이슈로 하루짜리가 돼버렸는데, 이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슈. 왜요? 카카오를 통한 매출 확대 기대감이 반영이 될 거라는 거죠. 아직은 조금 약간 미흡한 모습, 차트 흐름이 좀 쉬는 모습이지만 다시 분명히 반응이 나와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JYP 엔터 쪽도 요즘 들어서 조금 천천히 움직이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은 조금 상당히 많이 좀 소외가 좀 된 종목이에요. 엔터 쪽 가운데서는. 운영은 잘 하고 계시지만은 연예인들의 최근에 마땅히 수지 씨만 활동하나요? 요즘 활동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정도 포인트. 그래서 요건 사실 JYP 엔터는 조금은 소외받은 엔터주라 인기가 좀 없어서 많이 덤비진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키미스트가 이제 여기에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 김수현 씨가 이제 영화를 촬영을 하죠. 그 영화를 기점으로 해서 키미스트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할 건데, 이거는 사실 덤비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만 보셔야 되고요. 저는 이걸 언제 매수하고 싶냐면, 앞으로 이제 2년인지 3년일지 모르겠는데요. 김수현 씨가 군대 제대하기 일주일 전에, 네, 매수를 하겠습니다. 그때 사면 돼요. 그때 사면은 재미 좀 보실 거예요. 대신에 기다리셔야 되죠. 언제 갈지 아직 몰라요. 지금 영화 때문에 바쁘신 것 같은데, 영화 개봉하고 나서 어쨌든 빨리 갔다 와야 됩니다. 네, 빨리 갔다 와야 되니까, 조금 이 종목은 한동안 잊으시고요. 김수현 씨가 군대 제대하기 일주일 전이나 해서 2주 전이나 해서 눈치 빠르신 분들이 미리미리 하겠죠. 예, 그래서 그때 맞춰서 어떻게 해요? 비중을 늘려나가는 전략.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대하는 순간 올라가죠. 얘는 상한가 가는 거예요. 나왔다. 그럼 키스 상한가 갑니다. 네. 너무 먼 얘기인데, 네. 갑니다. 믿어보세요. 갈 거니까. 그래서 그때 맞춰서 한번 대응해보자. 그래서 요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다른 음원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원가가 인상이 좀 된다고 하는데, 벅스 같은 경우가 이제 말씀드렸던 카카오와 로엔 이슈 때문에, 멜론 이슈 때문에 하락을 좀 크게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엄청 내려갔는데요. 이날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근데 크게 열어보면은 현 구간대의 요 라인은요, 거의 바닥 인식이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여기 이 정도 라인은. 그러니까 여기, 예. 그쵸? 좀 깨고 내려가더라도, 요 포인트 라인에서는 좀 횡보하다가 깨고 내려가더라도 다시 이렇게 올려치는 자리거든요. 근데 벅스는 조금 네오지오 인터넷이죠. 벅스 같은 경우가 항상 좀 끼가 있다는 게, 이렇게 진바닥을 터치한 이후에 깼다가 올려칠 때마다 굉장히 강한 모습이에요.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갑니다. 보시는 대로. 그냥 상한가 한 방, 두 방은 가는 듯한 흐름들은 이게 강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조만간 이거는 어떻게 해요? 네. 급등 가능성이 높다. 근데 샀다고 당장 오르진 않을 거예요. 한 달 정도 횡보한 적도 있고요. 한 4, 5일, 2주 정도 횡보한 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딱 보면은 이틀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횡보를 하는데 계속 모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네. 수익 보고 나오시면 됩니다. 가뿐하게 30%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1분기 핵심 업종에 대해서도 결국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엔터주들이나, 그다음에 제약이나, 화장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형주 쪽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사실 조금 이른 감이 있고요. 대형주 쪽으로는 다음 주 정도나 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는 게 시간상 맞지 않나.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서 대형주를 봐드리면서 코스피 점검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맞춰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당장에 있어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어수선하고 글로벌 증시 자체가 좀 요동을 치는 가운데서도 코스닥이 잘 올라가는데 내 종목이 좀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조금 마음 아파하고 계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난 이후부터 해서 웬만한 종목들이 다 좋은 모습 보일 거고요. 제가 올해는 시장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좋을 거고 최소 상반기까지는 큰 제약바이오 흐름들이 나올 것이고 같이 따라가고요. 코스닥 흐름이 좋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연말까지는 그래도 이어가다. 근데 대신에 2017년부터는 우리나라도 준비를 해야 될 게 금리 인상을 준비를 한단 말이죠. 2010년 말부터 준비할 거예요. 이번에 3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시장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이주열 총재님께서 이제 국내 지표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 3번 정도 하고 나면은 우리나라도 슬슬 반응을 하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연말이고요. 늦으면 내년 초에 우리나라 쪽에서도 금리 인상을 시작하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이미 먼저 선반영이 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 불안에 대한 부분이 더욱 가중이 되는데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할수록 부동산 경기는 악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건설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잠깐 봐드릴게요. 대표적인 GS건설 같은 경우 급등을 했죠. 이슈는 뭐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실적이 잘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는 실적이 어떻게 해요? 잘 안 나옵니다. 당장은요. 왜요? 분양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유가 더 하락한다는데 유가 하락하면 어떻게 해요? 네, 수주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짧게 올라쳤지만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일 당장 빠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루 더 올랐다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건설주를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는 순간이 내일부터입니다. 이 종목을 오늘 따라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내일은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내일부터는 건설주들은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고요. 많이 올랐어요. 현대, 건설 많이 올랐죠. 10% 올랐죠. 현대산업은 15% 올랐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정도는 더 갈 수 있겠으나 절대 이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건설주들 제가 혹시나 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최근에 담으셨다면은 수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근데 보통 많이들 물려 계시기 때문에 좀 안타깝긴 한데요. 큰 흐름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좀 많이 솔직히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은 조심을 해보자라고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를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이제 제가 아마 서서히 말씀드리는 게 코스피 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시장에 맞게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봐보시고 다음 주에 또 상황이 된다면은 한번 짚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1시간 뒤에 주식 챔피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